대한민국 예비 부모들이 모두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오늘 서울시 예비 부모 교육의 사회를 맡은 10년 차 아빠 개그맨 이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뭔가 타이밍상으로 박수 쳐야 될 것 같으면 치세요. 네. 오늘 정말 실제 예비 부모님들 이렇게 모셔놓고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얘기 중에 저희가 이제 전문가분 모시고 얘기를 나누겠지만 실제 예비 부모님들이 진짜 궁금한 부분들 이제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따로 있으니까 나중에 질문할 수 있을 때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산한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었지만 출산하기 전에 예비 부모들을 위한 교육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만들었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 부모가 처음인 당신 어떤 부모가 되고 싶은가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 함께 말씀해 주실 숙명여대 심리치료대학원 놀이치료학과 이영애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부모님들, 예비 부모님들 모시고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시간이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좀 의미 있고 보람찬 시간이어서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교수님 입장에서는 이런 예비 부모님들 보시면은 네. 막 되게 애기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저도 사실 이런 교육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출산하신 분들, 지금 아이들이 영아에서 유아 요 시기에 있는 어머님들이 가장 이 교육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교육들은 했지만 이렇게 예비 부모님들만 대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게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네. 정말 서울시가 정말 좋은 프로젝트 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교수님도 인사했으니까 우리 게스트분들도 인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비 부모님 아빠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내년에 임신 계획에 있는 신혼 1년차 신혼부부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1년 차. 그 아내분도 한 말씀. 반갑습니다. 아내 박유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4주차 임산부 꼼꼼이 예비부모 임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꼼꼼이 엄마. 네. 안녕하세요. 저는 39주차 임산부 윤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5주차 둘째 임산부 이미주입니다. 네, 여기 또 베테랑이죠. 이제 둘째.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이고요. 36개월 첫째도 있어요.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진짜 제가 이제 그 첫째가 이제 10살이란 말이죠. 그래 한 10년 정도 졌는데 그 아이를 처음 안았을 때 요거 막 뼈도 없는 것 같은 이 흐물흐물한 거 안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막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세월이 많이 지난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뭔가 이런 설레는 기분과 긴장되는 기분을 가지고 계실 텐데 정말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런 막연한 두려움 가진 분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부모님이 되시면 벌써 지금 둘째 아이 어머님이 되시기도 하시지만 아마 이 부담이 많으실 거예요. 나 너무 좋은 부모 되고 싶은데, 나 그리고 실수 없는 부모가 되고 싶은데, 그리고 또 내가 만일에 부모가 돼서 내 아이를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아이가 망쳐지면 어떡하지? 아마 이 생각에 대한 것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건 부모라고 생각하셨을 때 이 두 가지를 딱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과 성장. 네,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고 내 아이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근데 나에 대한 믿음은 뭐냐면 나는 어쨌건 굉장히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에 내 삶을 투자하겠구나. 여기에 대한 믿음을 좀 갖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와 더불어서 아이만 성장한다. 보통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시면 나 아이를 성장시켜야지 나는 소진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이 성장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서 나도 성장하겠구나. 이런 요 두 가지 성장에 대한 마음을 좀 갖고 계셔야 되는데요. 성장과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어쨌건 이제 뱃속에서 아이를 잉태를 하셨다가 이 아이를 내가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내가 성장시킨다. 요거에 대한 믿음을 좀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자녀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나는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자녀를
어쨌든 한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내가 내 삶을 투자하겠구나. 예, 이렇게 믿음과 성장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되실 때 그래도 좀 편안하시까지는 않겠지만 너무 큰 부담에 압도되셔서 막 꼼짝 못하시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보면 이게 결론인 것 같아요. 오늘 이 시간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예. 네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격려하고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너무 애만 이렇게 몰입하고 계시기보다는 약간 이 아이는 계속 좀 독립시켜야 되고 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난 뒷받침이 되어주는 부모여야 해 이런 생각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럼 약간 이제 거리를 두는 게 좀 필요하겠군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부모가 되신다는데 나를 잃지 않으면서 내 자녀를 키우는 거는 적절한 심리적인 거리감이라는 걸 좀 가지시면 그래도 조금 나를 지켜나가실 수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제가 임상 현장에 이제 있었을 때 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임상 현장에 상담했던 상담자예요. 근데 보면 어머님들이 오셔서 다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선생님 사실은 하고 그때부터 눈물을 흘리시면 이제 이거부터는 이제 좀 문제가 이제 어머님이 하실 말씀이 이제 너무 많으신 거예요. 뭐냐면 어렸을 때 제가 칭찬을 많이 못 받아서 예, 어렸을 때 저기 형제들 중에서 제가 제일 못해서 예, 그리고 어렸을 때 우리 부모가 너무 싸움을 많이 해서 예,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 내가 감시를 많이 당해서 근데 나도 모르게 애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아이하고 적절한 거리를 두기 위해서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양육을 받아왔지? 근데 이제 그거를 내가 이 양육이 나한테 부적절해서 내가 내 아이를 한풀이를 하려고 싶은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안 키울 거야. 나 같은 상처를 나는 주지 않을 거야. 이 결심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좀 고대지십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배어 있는 거를 한꺼번에 그렇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양육이 꼭 나쁘기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 만약 받은 양육이 나빴으면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 뇌 속에는 뭐냐면 나쁜 기억이 조금 더 많이 자리 잡습니다. 잘 안 잊혀져요. 좋은 걸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와 나하고 좀 거리를 두시려면 내가 받았던 양육 중에 좋았던 양육이 뭐냐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제가 조금 권해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두 다 선생님 사실은 하면 안 좋았던 기억 그게 상처가 됐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물론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기능하고 살아가는 데는 좋았던 양육도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찾아보시는 거 이런 게 일단 1번으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제 부모가 거리를 둔다고 할 때 이 부모 자녀 관계도 인간관계예요. 그럼 인간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나도 알고 쟤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기질, 특성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되지만 또 어떤 걸 알아야 될까요? 내 아이의 특성과 기질이나 이런 걸 잘 알아야 조율을 하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아기 때는 이제 막 태어나서 한동안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갈등에 빠지게 될 거냐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애가 막 이렇게 막 만져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막 형성될 것 같거든요. 근데 찰흙처럼요. 네네. 그래서 막 내가 막 마치 내가 이렇게 하면 아이가 이렇게 좋은 성격으로 될 것 같고 막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아이가 갖고 있는 자기 몫이 있어요. 예, 자기 성향이 있거든요. 그거를 깡그리 무시하시고 여러분이 구미에 맞는 선생님 사실은 했던 이런 갈등을 싹 하고 얘는 완전히 이렇게 아주 새로운 애를 만들 거야 이런 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녀의 특성을 아이가 타고나는 몫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여러분들이 조율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절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린 거 좀 유사하긴 하지만 초기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아마 사춘기 넘어서까지도 이 갈등을 계속 하실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 안에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는 그게 성인이 돼서도 계속 얘를 꽉 잡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는 권력으로 따지자면 누가 권력을 갖고 있을까요? 제가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사실 초기 때는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권력을 너무 갖고 있으면 우리 뇌가 뭘 착각하게 되냐면 우리 권력에 빠지게 되면 조금 어떻게 되냐면 내가 지배하려고 하고 공감 능력이 싹 없어집니다. 예. 예, 만일에 동등하다 생각하면 공감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뭔가를 막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공감 능력이 싹 없어져요. 그래서 애 마음이 안 읽어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권력 관계에 있어서 내가 더 지금 너무 큰 권력을 휘두르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하 이 아이는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정말 이 나와는 다른 존중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자꾸 되뇌이시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아, 정말 다들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나 딱 버리셔야 되는데요. 좋은 부모가 될 때 완벽이라는 단어를 버리시면 됩니다. 예, 완벽이 아니고 그냥 노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땐 너무 부담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51%만 돼도 된다 이렇게 설명하게 드릴 때도 있어요. 너무 부담을 가지실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점은 완벽이 아닌 노력이다. 예,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노력하실 때는 공부도 좀 하셔야 되고 양육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좀 들으시기도 하셔야 되고 이게 노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부담을 가지시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아이가 이렇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 아이가 하버드 가게 될 텐데 내가 못해서 하버드를 못 갔나 이렇게들 막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그렇게 아이를 막 창조하시는 존재가 아니고요. 예, 돕는 거예요. 뒷받침해 주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내 안에 품고 있지만 점점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그 중국 영화 보면 장풍을 이렇게 불잖아요.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바람을 서서히 강도를 좀 더 세게 해서 나중에 장풍으로 이렇게 멀리 보내는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훈풍을 안고 있지만 그래서 창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뒷받침해 주는 거다.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아이의 기질, 특성 뭐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어쨌건 지금은 보호지만 나중에는 독립이다. 예, 그래서 아이가 자기 갈 길을 그렇게 될 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아이가 진짜 행복해져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언제까지나 얘들 성인이 다 돼서도 엄마 나 이거 해도 돼 저거 해도 돼 이렇게 키우실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상담할 때 보면 아이들이 유아기 아이들이 엄마랑 상담하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엄마 나 우유 먹어도 돼? 맨 처음에 이렇게 전화하시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있으면 또 전화가 와요. 엄마 나 그 다음 뭐 해도 돼? 그 다음에 앞거는 뭐냐면 엄마 나 똥 놓도 돼?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아이들을 꽉 잡고 있고 내 마음대로 막 스케줄 탁탁 정해서 이때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아이를 키우시면 아이들은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마리오네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건 이 아이는 점점 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아이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아이의 자율성, 독립성을 잘 존중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잘했군 잘했어. 요거 조금 줄이시고요. 예, 그렇게 되면 자꾸 엄마 눈에 들려고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네가 이거 했어. 너 이거 하는 일에 좀 생각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좀 과정에 집중하는 격려를 많이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아이를 하게 하려면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우와 너 잘했어. 밥을 벌써 먹었어. 특히 두 아이 키우실 때는 누가 더 잘 먹나 보자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막 경쟁 붙이고 막 이렇게 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엄마 눈에 들려고 노력하는 아이가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집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요. 다른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하게 되면 과정, 자꾸 이렇게 과정에 집중해서 어릴 때부터 이거 네가 생각했네, 이거 네가 들었어, 이거 네가 움직였어 이런 거. 예, 이런 걸로 자꾸 아이를 좀 주어로 해서 과정을 자꾸 좀 격려해 주시면 조금 독립이 조금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독립이. 예, 요거 팁으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그냥 애가 태어나면은 그 순간부터 그냥 자동으로 그냥 부모가 되는 것 같지만 뭔가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마음의 준비라기보다는 뭐 아기 침대라든가 장난감 뭐 이런 것만 살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계신 게스트분들은 마음의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마음의 준비? 부모가 이제 일단 돼야 될 텐데요.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뭔가 그 부모에 대한 책임감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좀 가지려고 이제 임신 계획 전부터 좀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방송 전에 대화를 많이 나눴었거든요. 저 커플들은 아기를 만들려고 하지만 요즘에 갑자기 부쩍 재밌어져가지고 둘만 있는 게 재밌어져서 애 갖는 게 별로 조금 미룰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대요. 그런 마음인데 어떻게 아직 이제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 아니죠? 계획을 네,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초를 이제 목표를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지금 이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는데 우리와의 대화 중에 오늘 끝나고 애를 바로 만들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 얘기 계속 잘 들어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제 좀 있으면 부모가 된단 말이죠?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육아를 1, 2년 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제 인생 그렇죠. 평생을 걸쳐서 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한테 최대한 독립심을 좀 길러주고 싶어요. 그게 저와 저희 남편의 이제 육아 목표입니다. 독립심 중요하죠. 그 애를 계속 캥거루처럼 갖고 다니면은 다 죽는 거예요. 어떻게 부모로서의 마음? 저는 좀 이제 아기 낳으면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마음의 준비는 체력적으로 무조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좀 체력을 많이 키우려고.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분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유치원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다루는 게 굉장히 마음의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능하지 않아요? 내 자식은 객관적으로 안 된다는 선생님들 말씀 많이 들어가지고 네. 약간 그렇죠. 네. 그거 궁금합니다. 나중에 이 프로그램이 언제 또 연장될지 뭐 할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낳으신 후에 정말 남의 새끼와 내 새끼가 다른가 그거 한번 증거해 주러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게 마음의 준비가 아니라 여긴 둘째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어때요? 아무래도 이제 둘째는 처음이니까 네. 이제 첫째 아이를 키우면서 내가 이렇게 속이 좁나라고 생각했을 때가 많았거든요. 내가 이렇게 화가 많았나? 막 이렇게 조금 인내를 많이 이제 둘째 준비하면서 많이 가져야겠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첫째 때는 많이 열받았나 봐요. 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남편분은 육아에 얼만큼 참여하고 계세요? 솔직히 이 화가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뭐 택배 일을 하다 보니까 네. 아침 일찍 새벽에 나가서 맞아. 저녁에 늦게 끝날 때도 있는데 또 그 늦게 끝나는데 그 늦게 끝나는 시간에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하고 맞아. 출근하기 운동해야 때문에 또 집 들어가서 씻고 밥 먹고 하면은 12시, 막 11시 이 시간 되니까 육아를 거의 안 한다고 봐야죠. 그러면 와이프가 독박 육아잖아요. 그래서 둘째도 생겼는데 그래서 처제가 와서 도와주고 하거든요. 그것도 미안하고 그래가지고 이 화는 다 저 때문인 것 같아요. 화병. 또 이거 한번 답을 해주시죠. 화가 남편 때문입니까? 아니라고는 말 못할 것 같아요. 이것도 참 난해합니다. 뭐냐면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깥에서 돈을 벌다 보니 육아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것도 참 부모끼리 해결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분들이 이미 마음은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마음의 준비 사항이라는 게 뭐 이렇게 딱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을 것도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몇 가지 좀 정리해서 말씀을 예. 좀 드릴까요? 그래서 여기 차트 이렇게 보시면 네. 예비 부모가 꼭 알아야 되는 부모 자신에 대한 준비 사항 뭐 이게 거창하긴 한데요. 말씀을 첫 번째 드리면 내 어린 시절에 이제 한이 된 부분을 자녀를 통해서 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딱 들으면 나도 이거 좀 좋아지고 싶다 하는 대표적인 게 자존감이에요. 예. 그래서 나는 항상 좀 자존감이 낮다 이렇게 생각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칭찬을 못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내 아이는 나 같은 상처를 다시 반복하게 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이제 너무 칭찬을 과도하게 한다거나 너무 아이에게 맞춰준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또 어떤 부모는 어릴 때 너무 옷을 물려 입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딸을 낳으면 정말 예쁜 옷을 많이 사서 입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막 준비를 딱 하셨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이 아이가 딸을 태어났는데 두 번째 건강 상태, 기질, 성격 특성 뭐 이런 거 나뿐만 아니고 자녀에 대한 거를 잘 모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는 이런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 옷 아무거나 잘 안 입으려고 그러거든요.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어요. 우리 둘째 양말을 그렇게 안 신어. 예. 그게 진짜 자기 촉각이 안 맞으면 잘 안 신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머니는 한풀이를 나는 예쁜 옷을 입혀서 내 어린 시절 그리고 또 너 저기 칭찬 많이 해가지고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데 얘네 점점 더 말을 안 듣네.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되게 많은 혼돈을 좀 갖고 있게 되세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물론 어렸을 때 못 받았던 거를 내 자녀에게 잘 해주려는 건 좋지만 그거를 항상 뭐하고 조율해라. 내 자녀하고 조율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여러분들이 양육을 하시면서 아까 독박 육아 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나도 모르게 자꾸 화가 난다. 이게 만약에 신체적인 에너지가 고갈돼도 되게 화가 많이 나거든요. 그리고 또 어머님들이 또 화가 많이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갑상선에 문제가 있었을 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이 호르몬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좀 점검하셔야 돼서요. 아이들한테 영양제 하나 주실 때 여러분들이 보약 한 첩 드시는 거,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해요. 여러분의 행복과 건강이 자녀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다 소진시키고 난 애만을 위해서 결국 아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먼저 좀 잘 챙기시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질 성향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의 성장에 맞춰서 나도 같이 성장한다. 이거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아이는 1살일 때 1살에 맞는 양육 방법이 있어요. 영아일 때 영아에게 맞는 양육 방법이 있고 근데 아이가 1살일 때 부모 양육관에 딱 고정이 되시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10살인데도 1살처럼 돼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독립적으로 키우는 건 물 건너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내가 주고 싶은 거는 아이의 발달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완벽한 거를 꿈꾸시면 정말 나중에 여러분 병원 가셔야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셔서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그냥 노력하는 부모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양육의 부담을 조금만 좀 낮게 가지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요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고 요거 하나씩 사진 찍어 가세요. 찍어가시고. 네. 자 우리가 이제 부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된 것 같은데 자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녀 우리는 솔직히 어느 누군가의 자녀 아니었겠습니까? 네, 예. 네. 그래서 어떤 자녀였나요?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좀 하고 싶은 것들을 좀 많이 하고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귀하게 자란 것 같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옷을 원하는 옷을 산다거나 이제 꼭 가지고 싶은 것들은 꼭 생떼를 써서라도 좀 가졌던. 야, 저 느낌 알거든요. 자녀가 태어나는데 애가 자, 가지고 싶은 걸 생떼를 쓰는 걸 계속 보고 있으면 얼마나 열받는데. 자, 어떤 자녀셨어요? 저는 지금도 부모님한테 말하는데 저는 제가 혼자서 컸다고 늘 얘기를 하거든요. 부모님은 사실 금전적 일을 그러니까 부모님께서 맞벌이를 하시다 보니까 금전적으로는 제가 뭐 학원을 가고 싶어 뭘 하고 싶어 했을 때 도움은 주셨는데 저는 그게 약간 부모님과의 애착관계가 조금 많이 생기지 않아서 내가 피해를 끼치면 안 돼 이런 마음으로 최대한 돈이 안 들고 부모님한테 말하지 않을 것들을 찾아서 늘 했던 것 같아요. 집단 생활들을. 뭔가 좀 짠하네요. 그런가요? 어떤 자녀였습니까? 저도 앞에 분이랑 약간 비슷한데요. 저는 이제 장녀예요. 네. 딸 아들 중에 이제 장녀인데 저도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충분하게 정말 받고 컸지만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첫째니까 알아서 해야지 좀 동생들을 돌봐야지 약간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모님께 정서적인 약간의 결핍이 있는 것 같은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그렇구나. 약간 말씀하시면서도 약간 울컥울컥한 그게 있었는데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관점을 좀 바꿔볼까요? 네.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만큼 자신의 일을 영민하게 해나갔던 능력이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능력이 길러져서 감사하다고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꾸 특히 똑똑한 첫째 아이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해를 좀 하세요. 예.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똑똑한 첫째 아이들이 좀 항상 좀 희생이 좀 많이 되거든요. 근데 그건 왜 그러냐면
이미 얘는 보니까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믿거라 하시는데 첫째 아이기 때문에 경험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1살인데 막 10살로 보시는 거예요. 너무 얘가 잘하니까. 그래서 상담 올 때도 아이들이 그 얘기를 참 많이 해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네가 너무 똑똑했기 때문이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근데 부모님들이 그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고 또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 아이는 세상에서 지금 빛을 본 지 1년 된 아이지, 2년 된 아이지, 이렇게 나이를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똑똑한 첫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조금 과하게 기대하게 되는, 또 맡겨버리게 되는 일이 좀 생기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첫째인지 둘째인지 셋째인지마다 또 마음의 포지션도 또 다른 것 같고 이 자녀란 존재 좀 어려운 것 같은데 자녀란 뭘까요? 네, 일단 뭐 자녀는 여러분들이 아마 자녀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이셨을 때는 내가 정서적으로 뭔지 많이 받아야 되는데 왜 그걸 안 줬지? 뭐 이런 아쉬움도 있지만 막상 내 자녀를 낳게 되면 나는 이 자녀는 굉장히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담도 많이 좀 있으실 텐데요. 사실 자녀하고 부모는 평생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갖게 되는 되게 독특한 그런 존재죠. 그렇죠? 부부는 사실 헤어져도 헤어질 수 있어요. 근데 자녀는 헤어질 수 없죠.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부담스러워하세요. 평생 내가 얘를 어떻게 이것 때문에. 그래서 근데 어쨌건 이런 좀 독특한 인간관계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와, 그러면 내 자녀는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아하, 나도 성장에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성장 욕구들이, 그게 성장 욕구거든요. 그 성장 욕구가 있다면 내 자녀에겐 그게 없을까요? 여러분 너무 애기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얘는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이 아이 마음속에는요 그냥 뼛속 깊이 DNA에 뭐가 박혀 있냐면 와, 나는 진짜 사랑받고 정말 좋은 사람으로 크고 싶은 나는 그런 욕구가 있어. 이게 아주 어떤 정도의 욕구냐면 허리케인처럼 막 휘몰아치는 그런 욕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단 이게 욕구가 그런 욕구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약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이게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영유아기 때는. 그런데 사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서서히 이제 그 힘을 좀 빼셔도 되지만, 그래서 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이도 나처럼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하는 것처럼 이 아이도 사랑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갖고 있구나. 이 존재를 좀 생각하신다면 조금 안심이 되지 않으실까. 근데 나는 역할이 뭐겠어요? 흐트러지지 않도록 얘를 막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 욕구가 다른 방향으로 어긋나지 않도록 내가 이렇게 잘 뒷받침이 돼줘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좀 하시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독립 이야기 하셨지만 사실 뱃속에 있었다가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그런 욕구를 가지면서 이제 부모와 분리돼서 독립된 존재로 아이들은 성장하고 싶어하는 진짜 강렬한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욕구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굉장히 나랑 다른 독특한 존재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거 이런 게 좀 필요하시겠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진짜 독립된 존재라고 네.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저도 이제 아이를 성장시켜서 나에게서 떠나 보내는 게 저의 최종 목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나에게 떠날 때 진짜 완벽하게 해서 떠났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진짜 찰흙처럼 빚어갖고 보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드는데 네. 이게 아이를 그런 식으로 뭔가 소유물처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뭐 안 되긴 하는데 그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특히 어머님들 같은 경우 이게 좀 쉽지가 않아요. 아버님들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얘가 내 자식 내가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안아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보통 어머님들 오셔서 그래도 아빠가 아이를 보기 시작한 게 얘가 말을 하면서부터는 아이랑 관계를 맺어야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 몸이었거든요. 생물학적으로는. 한 몸이어서 내가 10개월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쑥 나온다 그래가지고
이게 갑자기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한 몇 개월 동안 아이에게 완전 미치는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 아이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이 낳고 몸이 힘든데 어떻게 애를 봐요? 근데 맞아, 미치지 않고는 안 되죠. 네, 근데 완전히 아이한테 확 몰입하는 그런 호르몬이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이것 때문에 내가 한 몸이었던 요 생물학적인 특성 때문에 사실 분리시킨다라는 게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1번. 그다음에 근데 그러면 아버님들은 아까 독박 육아 뭐 아버님 하시다 보면 일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내 한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거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물론 어머님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되겠지만 자꾸 만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몸으로 자꾸 아이랑 접촉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말이 안 통한다고 자꾸 멀리 하시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막 당황하지 마시고 어쨌건 자꾸 안으시고 네, 자꾸 같이 호흡하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좀 친해져요. 생물학적으로. 일 끝나고 헬스장 가신다고 하셨는데 네. 애 안고 스쿼트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까 제가 한풀이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해드렸지만 내가 뭔가 이 아이를 통해서 충족시키고 싶은 욕구가 사실 없지 않죠. 내가 공부를 좀 못했으면 내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공부를 잘하셨던 분들은 공부를 못하면 이해를 못하시는 거예요. 왜 못하지? 예, 그래서 고학력자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힘들어하셨었어요. 예. 내 새끼면 당연히 잘할 텐데. 아니 이걸 왜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걸로 많이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래서 내 안에는 이제 정서적인 문제,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내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고 뭔가 내가 못했던 걸 막 더 잘하게 하고 싶은 이런 것 때문에도 좀 분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그건 뭐냐면 나의 분신이라고 자꾸 생각을 하시는 것 때문에 안 하고 싶은데요. 그게 그냥 그렇게 좀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비법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러시면 이 아이는 여러분 영어는 요즘 웬만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러시아에서 막 이민 온 옆집 아이다. 이렇게 예, 러시아 말 여러분 못 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러시아에서 막 건너온 옆집 아이다. 아니면 독일에서 막 건너온 옆집 아이다. 이렇게 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아이하고 조금 거리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시부모님들하고나 아니면 장인 장모하고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 조금 갈등이 있으시면 이분은 외국에서 막 건너온 예주 할머니다, 할아버지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심리적인 거리가 좀 생기게 됩니다. 네, 네. 되게 재밌네요. 네네. 시부모님 보고 식사하셨어? 식사. 그렇죠. 그러면 확실히 마음이 조금 달라져요. 네, 그렇군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뭔가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 분리된 마음 자세 좋은데 네. 이거 만약에 네. 이건 내 분신이다, 이건 막 나야 하나야라고 생각하는 동일시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연히 그 기결은 뭐냐면요, 과잉보호와 과잉통제예요. 네. 왜냐면은 여러분들 왜 마리오네트 있잖아요. 이거는 과잉통제와 과잉보호가 사실 다른 것 같죠? 아니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은 항상 통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잉보호나 과잉통제는 다 뭐냐면 아이를 존중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보호하거나 너무 못하게 하거나 하는 건 어쨌건 아이의 자율성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라, 얍, 요거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아이는 이제 어느 정도 발달 시기가 되면은 독립하고 자율성을 갖고 주도성을 갖고 아이들이 성장해야 돼요. 자율성과 주도성은 아이의 유능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와, 나 부모 없이도 이제 내가 할 수 있구나. 이게 있어야 아이 사회 나가 생활할 수 있거든요. 이걸 훼손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굉장히 의존적이 되거나 아니면 정말 말 안 듣는 아이가 되거나 왜냐하면 너무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걸 하고 누르죠. 그런데 당장은 엄마한테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네 안 하고 안 하거나 아니면 왜? 이런 걸로 계속 시비 걸거나 이런 형상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의 건강한 정서 발달이나 사회성 발달에 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아이와 나와 분리를 해야 되는데 말이죠. 아까 네네. 앞서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딱 떨어지게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나와 자녀가 분리되는 방법. 네, 차트로 이것도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은 저도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존중이에요. 네. 아, 이 아이는 정말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와는 다른 독특한 존재구나. 이 존중감, 이게 존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쉽지 않죠. 예, 그렇지만 자꾸 되뇌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근데 그걸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나는 이렇게 되게 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독특한 존재지라고 하는 것부터가 먼저 확립이 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아이도 그렇게 좀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번째도 똑같은 이야기지만 자꾸 되뇌이시는 거예요. 그거를 아 맞아 얘는 나랑 다르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만일에 이제 이것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어머니 이럴 때 아이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세요. 그러면은 오셔가지고 어머 선생님 마법 같아요. 애가 그랬더니 말을 딱 들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오시는데 어머니 한 번 했다고 아이가 됐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 다음엔 그렇게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맞아요. 오셔서 이제 또 그러시는데 만일에 아이가 내가 딱 말했는데 입력이 돼서 딱 바꿨어. 사람입니까? 로봇이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는 사람이고 자기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수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걸 자꾸 기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말을 잘 들었던 부모님들 어렸을 때 아니면은 내가 말을 잘 안 들었던 부모님들이나 이렇게 좀 극우르게 하시는 분들은 말을 안 들을 때 굉장히 화가 나요. 나는 이렇게 말을 잘 들었는데 얘는 왜 이러는 거야?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이래서 말을 안 들었는데 혹시 너도 나한테 화가 나서 이러는 거야? 뭐 이런 이 과거의 경험들이 막 섞이면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건 이 아이는 말을 첫 번째 들으면 어머 이게 웬 기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셔라.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조금 마음을 다스리는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아이의 창조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돕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나와 그 아이들을 분리하는 방법도 배워봤고요.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키우는 양육관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키울 것인가. 네. 사실 양육관이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냥 키워. 그냥 남들 이거 하니까 그냥 같이 따라하고 막 이런 경우 되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그 얼마 전에 봤던 다큐멘터리에서 사교육에 관련된 부분이었는데 자 아이가 태어나면 사교육을 시킬 사람은 앞으로 나오시고 안 시킬 사람 뒤로 보내세요 라고 했더니 아빠들이 다 뒤에 있고 엄마들이 다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다르네 나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기 계신 분들도 양육관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첫째가 이미 있으시니까 우리 아빠는 양육관이 있으십니까? 어떤 철학이? 저는 제 어렸을 때가 저는 부모님이 뭐 특히 아버님은 못하게 한 게 많은데 어머님은 제 말을 다 들어주고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어머님이 하라는 게 이게 막 섞여가지고 사고를 너무 많이 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진짜요? 앞에 분 아까 말씀하셨던 거랑 반대로 금전적인 문제로 사고를 좀 많이 쳤었고 뭐 별의별 사고는 다 쳐봤어요 제가. 그래서 친구들과의 뭐 관계는 좋았는데 친구들이랑 제 친구들 많거든요. 그 중에서 안 좋은 거는 제가 다 첫 번째로 해봐가지고 저와는 좀 반대로 잘 키우고 싶어요. 저와는 반대로. 마음이 확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아이가 안 됐으면 하는 저 간절한 바람이 있는 거죠. 맞아요. 어떻게 해요? 지금 한숨이 잠깐 살짝 나왔는데 어때요? 지금 첫째가 아빠와는 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 너무 이렇게 생긴 것도 네. 하는 것도 그냥 똑같아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미니어처가 여기 있는 느낌. 지나가는 사람들도 보면 너무 귀엽겠네요. 이렇게 막 이렇게 애기 얼굴 한번 보고 아얘 너무 예쁘다 하고 아빠 얼굴 보고 아빠 닮았구나 이렇게 딱 이렇게 붙여놨더라고요. 그거 보면 그냥 참 열달 품은 거는 크게 이렇게 외적인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런 외적인 부분은 그렇고 그 아이를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 키울 생각입니까? 아버님은 나처럼 안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저도 같은 의견이에요. 진짜요? 그러면 본인처럼 컸으면 좋겠다. 그건 또 아닌데 그냥 이게 참 그래요. 뭔가 그래도 남편처럼보단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해요.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사고를 치고 이렇게 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냥 흔한 사춘기에 청소년들이 할 만한 반항 이런 것들은 했기에 이 정도는 괜찮은데 이 정도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 정도. 대체 그렇게 말하시면 무슨 짓을 저지르는 거지? 예. 어떻게? 확실히 좀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교육자셨잖아요. 아이들을 키움에 있어. 양육관이라고 하면은 좀 자녀 입장에서 좀 기댈 수 있는 보호받는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고 싶어요. 네. 이렇게 뭔가 아이가 내가 보호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네. 그렇구나. 지금 뭐 이렇게 우리가 듣고자 하는 방향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근데 또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나같이 안 컸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분과 이미 방송 중에 다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네. 정말 성실하게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고 네. 지금 허리가 아픈데도 계속 이 일을 못 두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저 정도 삶이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한단 말이죠. 근데 부모들은 다 저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 되기가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내가 나처럼 안 됐으면 아니 나처럼 살았기 때문에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거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사고 치거나 이러는 것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지금 많아서 그러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심도 많고 그러면 그거를 나쁘다고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그렇게 나를 이끌었던 힘은 뭐였을까? 그래서 그 힘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버티고 온 건 또 뭘까? 이런 강점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자꾸 여러분의 약점만 들이파고 계시면 내 자녀에게 그것만 보여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약점만 갖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게 사실은 강점이 되기도 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자존감은 이게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휘어는 져요. 그래서 꺾이지 않는 힘입니다. 근데 꺾이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꺾이지 않도록 나를 지탱했던 그 힘이 뭘까? 이거를 자꾸 찾으시면 여러분이 아이에게서도 되게 좋은 점을 자꾸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여러분의 약점만 너무 들여다보지 마시고 어쨌건 그 약점이 있지만 어쨌건 내가 파괴되지 않았잖아요. 여기 오셨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끌었던 힘은 뭘까? 예, 요거를 꼭 좀 찾아보시는 거 이런 것들 양육관을 정하시기 전에 좀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아까 어머니 아버님이 양육관이 좀 달랐다 많이 다르죠. 네. 지금 같으세요? 부인하고? 저는 달랐는데 제가 많이 가져왔습니다. 주도권을. 근데 이제 양육관이 다를 때 굉장히 부딪히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미 거기에 익숙해서 내 양육은 내 몸에 배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고 이쪽이 익숙한데 이게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부딪히게 되는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은 내가 이런 양육관을 가져야지라고 하지만 막상 나와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건 가면서 내 아이에게 이게 맞나?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아이가 에너지가 많아요. 좀 충동적이야. 예를 들자면. 그래서 내가 말도 못하는 막 사고를 뻥뻥 치고 다니네 아이가. 그런 거는 아이가 갖고 있는 기질적인 성향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이 아이에 맞춰서 조금 더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걸 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좀 세부적으로 조금 그렇게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한데 하나 비법이 있다면 조금 이른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양육하시면서 이게 잘 안 맞아. 그러면 각각 방으로 A4 용지를 딱 들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쓰시는 거예요. 나는 이거는 못하게 하고 이거는 하게 하고 이런 걸 쓰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시 거실에 모이셔서 다시 딱 놓고 일치되는 걸 찾으시는 겁니다. 일단 그래서 수없이 많은 불일치하는 거 잠깐 미뤄두고 일치하는 거 딱 일치하는 게 하나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번 일주일은 한번 이 양육 이걸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가보자. 그다음에 하면 동그라미. 그다음에 또 다시 해서 여러분이 일치되는 걸 자꾸 맞춰 나가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나중에 지금은 좀 이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요걸 한번 권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양육관이 달랐을 때 이 조율하는 방법까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네네. 근데 거기 조금 더 제가 더 추가를 하자면
어쨌건 여러분들이 이걸 하려면 아까도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럴 때 내 어린 시절만 드립하지 마시고 이 내 아이를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 발달이에요. 이 아이가 1살이냐, 2살이냐, 이제 막 태어났느냐. 예, 이거에 따라서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지고 있는 욕구들이 있어요. 0에서 1세 때까지는 무조건 아이한테 맞추셔야 되거든요. 이때는 왜냐하면 이때는 정말 천둥벌거숭이로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버님도 그때 막 당황하시고 아까도 아들도 흐물흐물하니까 얘를 어떻게 안아야 돼 막 이렇게 되잖아요. 어머니는 근데 이게 딱 되지만,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이때는 그러면 그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이야기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이때 아이들이 가장 무기력한 시기이기 때문에 가장 철저한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들이 이걸 통해서 와, 나 안전해. 야, 나 저기 이 세상 살만한데 하는 감정의 느낌을 주려면 이때는 논리로 생각하는 시기가 아니고 피부로, 감각으로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맞춰줘야 돼요, 이때는. 그리고 이제 1세에서 한 1세 반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걷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 아이가 스스로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존중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 시기마다 아이들의 발달 욕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내가 어떤 부모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근데 아는데도 안 되는 거는 내 성격하고 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약간 거기에 첨가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에게 가장 최선이 뭘까? 나에게 최선이 뭘까가 아니고 요거를 좀 생각하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시겠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양육관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도 애가 태어나면 사실 이제 내가 잠 못 자고 피곤하고 막 이렇게 맞아요. 현실적으로 부딪히면 현실 육아와 현실 양육과 이게 내가 세워놓은 양육관과 굉장히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조율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차이가 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차이가 날 거야. 그러면 그때 나는 조율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이게 사실 아무리 인생을 계획을 짠다 하더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어떻게 인생이 되시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 깊네요. 아이는 그런 거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그래가지고 요즘에 우리 사회에 많이 부족한 아빠 육아 정서가 많이 좀 투영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꼼꼼하게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계획한 거 말고 야 그냥 해도 돼, 그냥 해봐.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사회에 좀 뿌려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아버님 교육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디 기업체나 이런 데서 아버님들만 모셔가지고 하는 교육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전과는 달리 아버님들이 양육에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오늘도 2분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고 계시고 한데 이제 아버님들은 어머님보다 공감하는 게 사실은 조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개발이 안 돼 있으시죠. 장단점이 있죠. 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특히 어렸을 때 아이들 조금 크시면은 아이들하고 엄마가 좀 놀아 그래서 애를 놀려 보내면 거의 조금 있으면 애 우는 소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질서도 뭐 개인 규칙도 안 지키고 막 이래가지고 하면 또 막 더 다툼이 생기고 이러는 거는 아버님이 막 내 아이를 잘 키워야 된다. 이렇게 사회생활 나중에 잘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막 너무 융통성 없이 아이를 좀 보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P형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 돼요. J형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아이를 조금 여유 있게 보시지 않을까. 나중에 이제 확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게 양쪽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기준점이 있으면 양육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 기준 체크리스트를 갖고 왔습니다. 자, 양육관 체크리스트를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체크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555X. 55X. 네. 애착과 훈육의 두 기둥을 잘 세웠는 건데, 뭐 한 기둥만 세웠나 보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애착과 훈육의 중간 그 두 개의 차이가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요게 약간 남의 새끼와 내 새끼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하고, 남의 새끼는 훈육 참 잘 되는데, 그죠? 그죠? 애착도. 이게 참, 아무튼, 요런 느낌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떻게?
똑같은데요. 555X예요. OX. 아, 네. 그러니까 아직 두 기둥이 이제 세워지기 좀 쉽지 않죠. 첫째라서 그런지 이거를 어떻게 두 그렇죠. 개를 나눠서 세워야 될지 잘 아, 모르겠어요. 그 몰라. 이거 어려운 거예요. 사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상태여서 특히 예비 부모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 이 체크리스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까 1, 2, 3번은 사실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저랑 같이 지금 이야기하시면서 어느 정도 인식이 좀 많이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오로 하셨던 경우들이 많을 텐데요. 전 다 오르래. 네. 근데 이제 이 성장에 대한 강렬한 욕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가 어떤 행동할 때 어머님들 정말 많이 화가 나시면 지금 미친 거 아니에요? 이렇게도 와셔서 맞아. 그럴 거 저 이야기하시거든요. 애가 우리 집에는 졸리기 직전에 그렇게 미친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 네. 그래서 어떤 경우도까지 이야기하시냐면 제가 전생에 나랑 무슨 사이였길래 이렇게 내 자녀로 태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항상 아니야 얘는 되게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아이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을 막 화나게 하고 정말 막 어떻게 해버리려고 이렇게 결심하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태까지 정말 저 30년 이상 상담을 했기 때문에 정말 수없이 많은 아이들과 부모님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수없이 많은 저를 만나러 오는 부모님들은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냥 다 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겠죠. 근데 그런 아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제 인생을 망쳐버릴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애는 한 명도 없었어요. 네, 한 명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엇나가게 이야기하지만 아이들은 모두가 다 마음속에는 사랑받고 싶고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고 나의 가능성을 정말 잘 발휘하고 싶은 욕구를 다 갖고 있었어요. 저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 확실해졌어요. 상담을 하면서. 또 어머님들도 정말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오시거든요. 근데도 어머님들도 오셔서 선생님 저는 제 아이를 망쳐버릴 거예요. 이런 어머님들은 아버님들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으시라고요. 예, 아이가 지금 뭐 충동적이고 뭐 어쩌고 하더라도 이 아이는 좋은 방향으로 성장하고 싶어하는 아이지. 근데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한 발만 뒤로 물러서시면 아이에 대해 눈이 좀 따뜻해져요. 그러면은 화가 났구나 이놈 자식 이래도 아이들이 상처 안 받습니다.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화가 났구나 이러면 아이들 상처받아요. 네, 그래서 그거가 2번의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4번이 아마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왜냐면 여태까지 제가 설명해 드린 내용이 아니니까. 예. 이건 뭘까요? 네. 이 애착과 훈육, 이 기둥을 네. 세우긴 세워야 되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발달 단계하고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히 영아기부터 유아기까지 요거와 더불어서 하나를 더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하나가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내 아이의 기질이 어떤가? 그거에 따라서 애착과 훈육을 잘 하셔야 되는데요.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아이들이 타고난 생물학적 성향이에요. 그래서 왜 양말 안 신는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은 아무거나 잘 안 신으려고요. 옷도 잘 안 입으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그냥 벌거벗고 다니거든요. 계속 뛰어다녀요. 빨가벗고 샤워하고. 이 아이들이 이게 저 촉각이 예민한 아이들. 그래서 심지어는 촉각이 예민한 아이 중에 안으면 싫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럼 어머니들 고민하시거든요. 내가 애착이 잘못됐나 막.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예민하면 그걸 좀 거부합니다. 불편해, 진짜 아파요.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친구가 나 때렸어.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부딪히기만 해도 애들이 진짜 아프다는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또 정말 민감한 아이들 중에 하나는 저 충동성이나 이런 게 좀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기 주의산만으로 많이 오해도 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거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몸이죠, 몸. 근데 몸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우리 정서하고 연결이 돼요. 그래서 정서가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아까도 저는 물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지만 정서적으로 조금 뭐 더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두 번째가 이 몸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정서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데 우리 인간에게 가장 보장받아야 되는 되게 중요한 감정이 안전감이에요. 나 안전해. 이걸 줘야 되는데 영아기 땐 그게 몸으로 옵니다. 근데 이제 영아기가 좀 지나서 1세부터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모하고 자꾸 상호작용하면서요. 이 조율하는 거 아이들도. 그래서 부모와 자꾸 만나야 돼. 아버님도 자꾸 만나야 돼요 아이하고. 조율을 하는 것 가운데서 나를 이렇게 따뜻한 눈으로 쳐다보는 근데 너는 누구지? 하면서 부모를 인식하게 되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안전감이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애착이죠. 네, 애착은 그래서 나 이 세상 살아갈 만한데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이렇게 여기 있잖아.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에요. 그럼 애착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빛으로만 발사해서는 애들이 잘 모르죠. 네. 그래서 이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해주시는 게 그렇게 마음 읽기라고 일명 알려져 있는 그 대화 방법이에요. 화가 났구나, 놀랬구나 이런 거. 그래서 아까 기질이 까다로운 아이들이라 이런 거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너 이거 하면 너무 불편해. 너 그래서 이게 싫은 거야. 이렇게 아이 감정하고 생각이나 느낌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자꾸 연결해서 저는 이걸 연결 대화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 많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아이들이 이 가운데서 나 안전하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는구나 하는 이제 애착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돼요. 자, 그런데 애착만 형성하게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큰일 나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만 가게 되면 아이들이 예를 들면 영아기 때 유아기 때 뭐 하냐면 젓가락 들고 콘센트에 찌르거든요. 맞아. 그래서 집에 다 이거 막아놓거든요. 이게 왜냐면 아이들이 호기심이나 탐색을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직 개념이 없으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네가 벌써 과학적인 사고가 생겨서 이거를 지금 네가 하려고 하는구나. 오케이 했다고 애 죽죠. 그렇죠. 그럴 땐 안 된다고 말해야 되지. 이게 훈육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그다음 작업이 뭐냐면 머리 작업입니다. 예. 근데 이제 머리 작업이 어느 정도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감정부터 마음 작업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근데 그렇게 되는 건 더 다쳐.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말고 그 대신 다른 거 찌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대안을 주는 이게 훈육이거든요. 안 되는 마음 읽어주고 안 되는 이유 잠깐 이야기하고 빨리 대안 주고. 이게 훈육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애착을 기반으로 한 이 훈육을 두 가지를 잘 연결해 나가시면 기질 잘 이해하시고 그러시면 여러분 양육은 대부분 선방한다. 그러니까 사실 기둥은 3개인데 기질이 순한 아이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 특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인데 가장 중요한 건 애착과 훈육. 요 두 가지 기둥을 좀 잘만 붙들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웬만한 양육은 잘 넘어가실 수 있다.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컸잖아요. 이게 내 몸에 안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좀 교육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제 원래 애착과 훈육 2기둥이 아니고 3기둥이다. 기질까지 해갖고 3기둥이다. 근데 기질은 복불복이니까요. 네. 아무튼 애착과 훈육 이 2기둥 잘 잡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방송이나 뭐 이런 곳에서 보면 정말 육아를 잘하고 1등 부모님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걸 계속 보고 있으면 내가 저만큼 하나? 그러면서 흔들릴 때도 많은데 우리 예비 부모님들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문화가 이제 집단주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나 막 결심해요. 내가 정말 학원 안 보내고 그런데 옆집 아이가 영어학원 가서 성적이 올랐다 그러면은 어머 이거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그런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진적인 성장을 또 이룬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저는 긍정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양육을 하실 때 그렇게 너무 많이 휘둘리실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너무 내가 자꾸 휘둘린다 이렇게 되면 이게 내 욕구와 관련돼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휘둘리고 있는가. 근데 특히 공부와 관련돼서는 내가 어렸을 때 막 공부를 잘 못했다 이러면 더 휘둘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니면 또 공부를 너무 잘하는 게 당연하면 얘가 못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또 막 더 휘둘리시고 그러기도 하고 또 자녀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마음이 너무 갈등이 많아지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 방법은 좋은 멘토를 한 명 찾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양육을 좀 잘한다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옆에서 좀 지켜보시면 이분들의 태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태도를 이제 조금 보시고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구나 이렇게 좀 배우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내가 참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가까운 상담센터 이런 데를 좀 가셔서요. 길게 상담하지 않더라도 내 아이 기질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성향 한번 체크해 보시고 나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러셔서 요거를 한번 좀 아이에 맞추는 방법을 좀 조율해 보시는 거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상담을
정말 문제 있는 아이만 한다고 생각을 하셔서 상담센터 가시는 거를 많이 어려워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 너무나도 이제는 특히 아버님들이 더 적극적으로 상담센터 오시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그런 그 좀 조언이나 그리고 코칭을 좀 받으시면 예, 아이가 심각하지 않으면 금방도 아이들이 좀 좋아져 호흡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 보신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한 짐 덜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난 방향을 좀 잡기가 어렵다 이러시면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 상담도 하고 있고요. 부모 교육도 체계적으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놨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참여해서 많은 일들을 저도 같이 돕고 있는데요. 네,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네. 서울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서울시 정말 사랑합니다. 서울시에서 계속 살고 싶거든요. 자, 오늘 여기 예비 부모님들 나오셨는데 사실 궁금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이 있으면 이렇게 손 드시면은. 네. 제가 지금 오늘 이제 그 부모에 대한 예비 부모님에 대해서 기본 자세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아직까지 아이를 낳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되게 모호하게 좀 들리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니면 아이를 이제 키우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이런 걱정이 근데 자꾸 들어요. 뭐 이런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네. 네.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제가 뭐 육아 참여를 뭐 안 한 것도 없잖아 있지만 제 첫째 아들이 제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엄마 말만 듣고 엄마만 따라가려고 하고 제가 뭐 식탁이 있어도 식탁에 자리가 2개가 있잖아요. 그건 엄마가 와이프가 평소 앉는 자리에 앉으면 엄마 자리야 하고 막 화내고 그래도 너무 좋아하겠다. 둘째가 있는데 둘째를 이제 새싹아 잘 지내지 하면 만지지 마 이러고 막 화를 내고 저한테만 주도 애가 화가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유대 관계를 잘 이어갈 수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아니 이 질문도 아버님들 많이 하세요. 지금 아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첫째 아이가? 36개월 네, 되는 36개월 거죠? 다 됐어요. 만 3세잖아요. 아까 제가 아이들에게 되게 중요한 감정이 뭐라고 했죠? 안전감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이들이 안전이 깨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때 항상 가장 안전한 품을 파고듭니다. 그게 누굴까요? 엄마죠. 그러면은 아빠가 조금 안전하다 하는 느낌을 좀 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은 남자아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몸으로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말씀을 좀 드렸죠. 네. 그래서 자꾸 아이랑 접촉하셔야 돼요. 말을 듣고 안 듣건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시는데 방법은 뭐냐면 아이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막 내가 끌고 오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이가 이 놀이라면 좋아해. 그럼 그 놀이를 같이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뭐가 있나요? 자동차 갖고 그냥 노는 거예요. 자동차 갖고 놀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빵빵빵빵 이렇게 가면 옆에서 그냥 나도 같이 가자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아이가 놀 때 빵빵 부딪히고 놀거든요.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거 질색하세요. 남자애들 꽝꽝 노는 거. 근데 그거는 남자애들은 기본적인 에너지 놀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 너무 공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빵빵 노는 거를 같이 쾅쾅 이런 거 갖고 그냥 같이 놀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단 부서지지만 않게. 만일에 아이가 막 잠깐만 이러면 부서지면 네가 또 못 갖고 노니까 그래 딱 그 정도가 좋다 이런 것만 좀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아이들하고 가장 좋은 게 남자아이들은 몸으로 많이 놀아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몸으로 놀아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아이는 지금 조절이라고 하는 거를 좀 연습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가 꽉 했는데 힘을 너무 줘서 아빠가 아팠어. 그럼 아이고 잠깐만. 그렇게 하면 아빠가 좀 아픈데 조금만 힘을 빼봐. 요 정도면 딱 좋아. 이런 걸로 자꾸 아이의 행동을 건강하게 조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빠에 대한 안정감이 생겨요. 그러면 여기 엄마 자리야. 이거 아빠 자리야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몸으로 마음으로 같이 호흡해라.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조절을 잘 가르쳐줘라. 근데 이게 놀이가 조절을 가르쳐준 되게 중요한 도구예요. 왜냐면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놀이는 그렇게 아니고 잠깐만 아빠 아프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아이들이 뒤에 싹 몸에 스며듭니다. 예, 요 작업을 조금만 하시면 그리고 어머님은
그럴 때 자꾸 옆에서 그렇게 하지 말랬지 이런 얘기 좀 안 하셔야 돼요. 그냥 둬야 돼. 왜냐하면 해도 욕 먹고 안 해도 욕 먹으면 아빠들은 뭘 안 하고 말지. 선택할까요? 안 하는 걸 선택하죠. 그래서 아빠가 어떤 걸 하게 될 때 당신이 그렇게 해주니까 아이가 조금 더 웃네? 이런 거를 자꾸 좀 포인트를 잡아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아빠도 이게 더 힘이 나죠. 네, 이렇게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너무 좋은 답변이고. 네. 저의 경험담 조금만 보태면은 그 애가 놀 때 뭐 애가 좋아하는 걸 같이 해주는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내가 되게 재밌게 놀고 있으면 애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봤을 때도 애들은 알거든요. 본능적으로 저거 재밌다. 저 사람 재밌는데 뭐 이런 생각이 본능적이 있어요. 제가 놀이터에 가면은 제가 절 처음 본 애들인데 한 5분 지나면 저한테 와가지고 놀아달라 그러거든요. 걔네들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이거 놀아주겠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애 노는 게 내가 따라갈 때 나는 좀 재미없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면 그냥 내가 재밌는 걸 되게 재밌게 한번 놀아보시면 따라 붙는 방법도 있다. 이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저는 개인적으로 외동 아이를 원하거든요. 네. 근데 남편은 약간 둘째를 원하고 네. 이럴 경우에 아이의 첫째 아이의 기질을 네. 당연히 봐야겠지만 네. 요 고민이 될 때 좀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둘째를 날지 말지를. 뭐 그거는 첫째 아이와 상관없이 가족 계획 안에서 낳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시면 이제 낳으시는 건데요. 근데 이제 외동일 때가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아이가 사회성과 관련돼서 너무 외동일 때 너무 아이 위주로 가다 보면 아이가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이 생각을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둘째 때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거 뭐냐면 내 애정을 자꾸 나누다 보면 아이가 다 욕구 불만이 생기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이제 좀 걱정들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외동 같은 경우 여러 연구들을 이제 막 봤단 말이에요. 연구들을 보면 외동이라고 그렇게 사회성이 떨어지지 않고요. 그다음에 둘째 아이를 키운다고 해서 그렇게 애정이 나뉘거나 그걸로 분쟁 때문에 아이 사회성이 더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 외동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 그 대신에 그 사회관계를 좀 더 확대시켜 줄 수 있는 다른 또래 관계나 이런 걸 많이 만들어주시면 대안책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고 만일에 두 아이를 낳았을 때 이거는 부모님이 어떻게 중재를 하시냐에 되게 중요하지만 다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거기에서 애들이 더 공격적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걸로 아이들이 오히려 사회성을 더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많이 낳으실 경우에는 두 아이들을 잘 조율할 수 있는 약간의 양육 방법의 팁을 조금만 갖고 계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첫째 아이에 따라서 둘째 아이를 낳고 말고가 아니고요. 그럼 첫째 아이가 뭔 죄예요, 이게? 아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나 때문에 동생이 생기고 안 생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요. 부모님이 얼마만큼 준비가 되어 있느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정말 구구절절 좋은 말씀 많이 나왔는데요. 양육관 바로 잘 잡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많이 나왔지만 우리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많은 멘토, 교육기관, 시스템들이 서울시에 많이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벽에 부딪혔다 힘들다 그러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많은 좋은 혜택들을 누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유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까지 유익할 거라고는 진짜 생각 못했을 만큼 야, 이럴 거라고 예측했지만 더 괜찮았다. 엄청 유익해서 정말 감사했고 또 다른 기회가 있으면 또 참여하고 싶을 만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 두 분들은 너무 행복한 나머지 애를 가질까 말까 지금 망설이는 중이었는데 어쩌면은 부모가 되는 거에 대한 공포심도 있었을 거고 고민하는 여지가 있었을 텐데 오늘 어떻게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오늘 어떻게 아기가 생깁니까? 자녀 계획은 변함없이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번 교육을 통해서 사실 그동안 나는 엄청 아이를 되게 잘 교육할 수 있어라는 그 확고한 게 있었는데 교육을 듣다 보니 제가 자녀를 존중하지 않게 되는 이런 오류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알게 돼서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아이를 더 존중할 수 있는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더 좋은
조금 더 친근한 부모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자녀는 꼭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입니다. 진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좋았던 게 임신도 안 했는데 부모가 돼버렸어요. 오, 네, 예. 다행입니다. 네. 너무 멋집니다. 네, 오늘 네. 선생님 덕분에 아주 크고요. 네, 네, 어떻게 네. 예비 부모에게 한 말씀 네.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떠오르는 단어는 소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장입니다. 네,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신다면 부모님이 되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놓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부모가 될 때 나의 약점만 들여다보지 마시고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강점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좀 초점을 맞춰주신다면 더 힘 있는 부모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너무 따뜻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정말 이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고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방송 보시고 예비 부모님들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신 이영애 교수님 오늘 너무 고마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